안녕하세요. 임신 중에 타이레놀 혹시 먹어도 될까? 정말 아이의 자폐증과 관련이 있을까? 최근 많은 예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오른 이 논란, 오늘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모든 집에 하나쯤은 꼭 있는 약이 뭘까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우리에겐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한 성분이죠. 그런데요, 이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이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과 함께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정말 엄청난 혼란과 불안감이 퍼졌죠. 자, 그럼 첫 번째, 논란의 시작입니다. 대체 이 광범위한 논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걸 촉발시킨 바로 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25년 9월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FDA가 갑자기 대국민 경고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사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의약품 안전성 라벨까지 바꾸겠다고 나선 거죠. 다행히 의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대체 뭐라고 발표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나 ADHD 같은 신경 발달 장애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발표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딱 내세웠습니다. 바로 400%. 이게 뭐냐면요, 2000년 이후에 미국 아이들의 자폐증 진단율이 무려 40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걸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연결 지으려고 한 거죠. 두 번째, 과학계의 반박과 극심한 혼란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발표 이후에 언론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다뤘고요.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바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쪽에선 정부가 이거 자폐증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니까 임산비들은 복용을 자제하세요 라고 경고를 했고요. 다른 한쪽에선 미국 산부인과학회 같은 아주 권위 있는 의학단체들이 아니 그거 확실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왜 불필요한 공포를 만드냐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다른 걸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안 먹었을 때 생기는 위험이요. 예를 들어 임신 초기에 열이 막 38도 이상 나는데 이걸 방치하면 그 고열 자체가 태아한테 신경관 결손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극심한 통증을 그냥 참다 보면 산모가 우울증이나 고혈압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세 번째, 핵심 쟁점인 삼관관계 대 인과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교란 변수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A 때문에 B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숨어있는 제3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결과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죠. 자, 그럼 이 논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진짜 문제가 된 게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약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산모가 그 약을 먹게 만들었던 그 고열이나 심한 통증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초기 연구들은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적응증에 의한 교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교란 변수라는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형제자매 비교 연구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자매는 유전자도 비슷하고 자라온 집안 환경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약에 노출됐고 다른 한 명은 아니었다면 그 둘을 비교해서 약의 순수한 영향만 딱 골라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돌파구, 최신 고품질 연구의 발견. 자, 그럼 이 똑똑한 연구 방법으로 과연 뭘 알아냈는지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최근에 스웨덴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려 25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건강 기록을 분석한 건데요. 결과가 정말 극적입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위험비가 1.05,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이죠. 유전, 환경 요인을 통제한 형제자매 비교를 했더니 위험비가 0.98, 사실상 연관성이 없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약 말고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은 다른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43개의 개별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2026년의 한 주요 분석에서도요. 런던 시티 세인트 조지 대학의 아스마 칼릴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전에 보였던 연관성은 약 자체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이나 엄마가 겪었던 고열, 통증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논쟁을 거쳐왔는데 우리 예비 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를 포함한 전 세계 보건당국들이 내놓은 권고안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첫째, 무조건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열이 너무 높거나 통증이 심해서 꼭 먹어야 한다면 이건 안전한 선택지가 맞습니다. 다만 쓸 때는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짧은 시간만 사용해야 하고요. 하루에 4,000mg은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20주가 넘으면 이부프로펜 같은 다른 소염진 통제는 피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엄마가 고열이 있는데 치료를 안 했을 때의 위험은 이미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의 연관성은 가장 신뢰도 높은 최신 연구들에서 근거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막연한 두려움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임신 중에 어떤 약을 드시든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